이어 GPIO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PIO가 무엇인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주변 장치와 통신하기 위해 범용으로 사용되는 입출력 포트를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외부에서 버튼이나 센서, 스위치, LED 이런 릴레이 등과 통신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GPIO는 이제 하나의 핀을 이제 인풋 또는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서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GPIO에서의 고려 요소는 저는 한 4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핀 설정입니다. 해당 핀을 입력으로 할지 출력으로 할지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은 시나리오로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튼과 같은 센서를 사용을 할 때는 이런 디바운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하고 인터럽트냐 폴링이냐 이제 입력 감지를 인터럽트 기반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폴링 방식으로 할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디바운싱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우선 채터링이란 이제 기계적인 진동에 의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그 접점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버튼을 한번 눌렀다 쳐도 이 버튼이 MCU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좀 떨림과 끝부분에 떨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MCU에서는 버튼이 한 번 눌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눌렸다고 판단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채터링이라 하고요.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딜레이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눌리면 1초 동안 딜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캐패시터를 통해서 필터링 회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GPIO 관련해서 면접 때 어떤 질문이 올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GPIO란 무엇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GPIO는 범용 입출력 포트를 의미합니다. 하드웨어 핀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출력을 할 수 있는 방식이며 예를 들어서 이제 버튼 입력, LED 제어, 모터 신호 출력 등 다양한 주변 장치와의 인터페이스에 적용됩니다. GPIO를 입력으로 설정할 때와 출력으로 설정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제 입력 모드일 경우에는 외부 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이고 출력 모드일 때는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LED를 켜거나 아니면은 모터를 제어할 때 사용합니다. 폴링과 인터럽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폴링은 CPU가 지속적으로 GPIO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라 자원을 많이 소모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터럽트는 특정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라이징 엣지 또 폴링 엣지 이런 엣지 변화가 발생했을 때만 동작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성이 중요할 때에는 인터럽트 방식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디바운싱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버튼을 누를 때 기계적 접점에서 이제 빠르게 온오프 신호가 반복되는 채터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채터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잡음을 제거하는 과정이 디바운싱이라 하고 하드웨어적으로는 RC 필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딜레이나 상태 머신으로 구현을 합니다. 풀업 저항과 이제 풀다운 저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풀업은 주로 이제 입력이 떠 있을 때 플로팅 상태를 이제 하이로 유지하기 위한 저항이고 풀다운은 로우로 유지하기 위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튼 회로에서 입력 핀의 기본 하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풀업 저항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ADC와 DAC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ADC란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디지털 신호,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로 바꾸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컴퓨터나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1과 0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를 직접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컨버터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동작 과정은 이제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우선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을 받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점을 찍듯이 잘라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샘플링이라고 하며 얼마나 자주 샘플링 하느냐를 이제 샘플링 주파수라고 하고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DAC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사람이 말을 하면 마이크와 진동을 감지하고 이를 전압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전압은 이제 아날로그 ADC 컨버터를 통해서 디지털로 변환을 돼요. 핸드폰 안에 이제 CPU나 이제 아니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녹음이나 통화, 음성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이 아닌 정반대인 이제 DAC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AC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소리나 밝기 등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하고요. 동작 방식은 이제 디지털 입력을 수신을 받고 이제 CPU나 메모리 등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각 디지털 값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전압으로 변환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노이즈나 약간 좀 튀는 값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아날로그 파형을 만들기 위해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예시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사용자가 음악을 재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이제 디지털입니다. DAC가 이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이제 스피커로 보내게 됩니다. 이 스피커는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물리적인 진동으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ADC와 DAC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실 때 알아두면 좋을 개념들 몇 개 있어서 가져왔고요. 이제 해상도는 이제 몇 비트로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8비트라면 2의 8승, 즉 256단계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샘플링 속도는 초당 샘플링 횟수, 이게 높을수록 이제 원본에 가깝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점을 찍는 게 시간 단위로 점을 찍는 거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 동안 점을 찍어가지고 표현하면은 원본에 가깝게 변환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점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SNR, 이제 신호대 잡음 비율을 의미하고요. 이제 ADC나 DAC 품질 평가를 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라인성인데요. 입력값과 이제 출력값의 관계가 직선에 가까울수록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면접에서 이제 어떻게 질문이 나올지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래와 같이 한번 기본 개념 관련된 것과 이제 기술 심화 관련된 질문으로 나눠봤습니다. ADC와 이제 DAC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DC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폰 소리를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AC는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오 파일을 스피커에서 소리로 출력하는 것이 해당 예시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ADC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DAC는 디지털에서 아날로그입니다. ADC의 해상도가 높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ADC의 해상도는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몇 개의 디지털 단계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트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8비트의 해상도라면 256단계로 나눌 수 있고 12비트의 해상도라면 4096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즉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 미세한 아날로그 값을 구분할 수 있으며 더 정확한 디지털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즉 정밀도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AC의 출력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분해능입니다. 비트 수가 이제 높아질수록 정확한 아날로그 출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형성입니다. 디지털 입력값과 아날로그 출력값이 얼마나 선형 관계를 가지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노이즈, 즉 잡음을 말합니다. 전원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아니면 회로에서 이제 발생하는 간섭이 이런 DAC 출력 정확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심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8비트 ADC와 12비트 ADC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해상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8비트 ADC는 256단계지만 12비트 ADC는 4096단계로 해상도를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도가 12비트가 좀 더 높고 좀 더 많이 쪼개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정밀도는 높아지겠죠. 그리고 처리 속도는 4096단계로 나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비트는 더 정밀하지만 더 많은 연산과 데이터 처리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샘플링 주파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제 샘플링 주파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할 때 1초에 몇 번 측정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여기서 이제 관련된 이론 중에 나이퀘스트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측정하려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의 최대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샘플링을 해야 정확히 복원 가능하다는 이론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만약에 20kHz의 소리를 측정을 하려면 최소 이제 40kHz 이상이 필요하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제 샘플링 주파수가 낮으면은 고주파 성분이 손실되고 이에 따른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샘플링 주파수가 높으면은 저희가 요점을 더 많이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정밀한 신호가 표현할 수 있고 대신 데이터 용량 증가와 처리 요구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이즈가 많은 환경에서 ADC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로우 패스 필터입니다. 고주파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원래의 신호만 통과시켜서 흐를 수 있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필터링입니다. 이동평균 필터, FIR 필터 등 이제 샘플링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이제 노이즈를 제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쉴딩 및 접지 강화입니다. 이런 전자파, 외부에서의 전자파를 차폐를 하고 회로 보드에서 이제 접지를 제대로 해야 노이즈 없이 ADC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GPIO와 ADC, DAC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